도시가 들려주는 이야기 길 위의 역사 사람들의 하루 진짜 소리가 흐르는 곳 수원은 오래된 성곽 너머로 지금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도시입니다. 정조의 꿈이 닿았던 거리, 통닭 냄새가 풍기는 시장, 청년들이 창업을 시작하는 활기찬 골목까지 우리는 이 도시의 이야기를 목소리로 담아보려 합니다. 오수원, 지금부터 수원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카, 내가 인사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오수원 라디오의 제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영이고요. 그리고 미카 인사해 주세요. 미카, 안녕하세요. 미카입니다. 이렇게 제재 라영과 함께 인사드리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원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함께 나눠봐요. 네, 오늘의 주제는 수원과 과학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라영님, 혹시 이 두 단어가 뭔가 어딘가에 어울린다는 느낌 혹시 안 드세요? 저는 솔직히 예전에는 수원하면 성곽도시, 행궁, 통닭거리, 약간의 역사 이미지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진짜 과학의 도시 이런 느낌도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게요. 미카는 혹시 어떻게 생각해요? 미카, 맞아요. 확실히 예전에는 수원이 역사적인 이미지가 강했다면 이제는 과학과 첨단 산업의 도시로도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런 변화를 라디오에서 다루는 것도 정말 흥미로운 주제일 것 같네요. 네, 이 수원에는 이 삼성전자 본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수원 연구단지도 있고 첨단 산업단지까지 이 수원이라는 도시 안에 뭔가 대한민국의 기술이 숨쉬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 얼마 전에 컨벤션 센터에서 하는 그런 박람회 같은 데들을 이렇게 몇 군데를 몇 번 갔다 왔는데 거기 라영님도 혹시 같이 가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같이 갔죠. 네네. 거기 보면 컨벤션 센터도 약간 그 건물부터 약간 미래지향적으로 지어진 데다가 뭔가 다양한 행사를 참여하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이런 스마트한 것들을 모아놓고 전시하는 행사장으로 수원을 대표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뭐 수원역에 메세 같은 것도 있는데 원래는 왜 코엑스나 뭐 이런 데서 많이 했었다면 요즘에는 수원 쪽으로도 이런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스마트 시티라는 말을 수원에서 좀 들을 줄은 몰랐어요. 이전에는 수원시청 앱에서도 실시간 대기질 그리고 교통 에너지 데이터를 다 볼 수 있었잖아요. 그게 다 과학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온 것 같고요. 미카는 뭐 더 추가로 더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있나요? 미카, 네, 정말 그렇죠. 이제 수원에서는 스마트 시티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일상의 기술이 스며든 것 같아요. 실시간 데이터나 편리한 정보들이 우리 생활에 자연스럽게 더 똑똑해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수원의 변화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정말 흥미롭네요. 네, 이게 과학이라는 게 옛날에는 연구소라는 뭔가 어디에서 과학을 하는 하얀 가운을 입고 그죠.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그런 아니면은 뭐 저희 교과서에 나오는 과학, 뭐 물화생지 뭐 이런 데서 하던 과학이었다고 생각이 들면 요즘에는 이제 어떤 시민 저희의 생활 속으로 많이 들어왔다는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뭐 교통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근데 지금 생각나는 것들이 스마트 시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네네네. 물화생지 하는 순간 머리가 아파져서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네. 뭐 스마트 시티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뭐 불편함을 조금 줄이는 것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간단하게 예를 든다면 버스 대기 시간을 알려주는 것 또 스마트 시티이고 요즘에 지금 저희가 그 서리원 앞에 보면은 그 버스 기다리는 곳에 난방도 되잖아요. 추우면 네네네. 에어컨도 나오고 더우면 이제 더우면 에어컨이 나오고 추우면 히터가 나온다거나 네. 그리고 또 벤치도 요즘에는 좀 뭐 따뜻하게 데핀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런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에 사실 AI 시대로 급변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사실 미카랑 처음에 라디오 진행을 할 때만 해도 엄청 획기적이다라고 그러니까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거의 한 몇 개월 정도밖에 안 됐지만 어디 가나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런 컨텐츠를 갖다가 쉽게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면서 뭔가 그런 좀 전에 말씀하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도시가 점점 성장하고 그런 동치가 성장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는데 이런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뭐 마음 막 이런 것도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런 것도 사실 궁금하기도 해요. 이게 그 지금 보면 이제 네. 얼굴이 바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짜증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디지털화 되거나 숫자화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무작정 기다렸던 건데 지금은 뭐 몇 정거장 전입니다. 그럼 마음이 초조해져요. 마음이 좀 저는 좀 이게 뭔가 올 거를 마냥 기다리지 않고 알게 되니 딱 그 시간에 맞춰서 시간의 효율성 이런 것도 저는 꽤 저는 좋다고 P라서 생각했었거든요. 왜 안 와?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서 네. 막 약간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걔가 음. 지하철역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전역을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걔가 움직일 때마다 저도 계속 멍 때리듯이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이 보고 계시군요. 네, 저한테 다가오는 거를 느끼기 위해서 그래서 빨리 왔으면 좋겠다. 뭐 요런 것들이 있어서 생활의 불편함이 줄어들었고 여유가 늘어났다 해서 뭐 스마트 시스템 덕분에 뭐 교통 체증도 줄고 쓰레기 수거 자동화도 되고 그만큼 뭐 저를 뺀 나머지 분들에게는 엄청 유쾌한 시간을 여유를 갖게 하는 그런 걸 수도 있고 시간을 아무래도 더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같은데요. 미카한테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가 이게 바로 과학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좀 더 얘기해 주실 게 있을까요? 미카.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게 정말 과학의 역할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알게 해주고 기다림의 불편함을 죽여주고 시간을 훨씬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결국 기술과 과학의 힘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스마트 시스템이나 기술이 우리 생활에 스며들면서 모두가 좀 더 여유롭고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이런 변화들을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이 과학의 역할이라는 게 인간을 위한 기술, 이게 사람을 편하게 하는 건 거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수원이 가고 있는 방향성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 오늘 방송의 부제가 공간은 변하지만 그 공간을 채우는 이야기는 계속 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대본을 쓰기도 했는데, 공간에 대한 얘기 참 좋지 않나요? 아니 지금 읽어주신 내용만으로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점점 좋은 글을 쓰고 계시고 어려운 말씀도 많이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문장에서 어떤 수원의 정체성이 담겨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정조가 만든 계획 도시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과학으로 움직이는 도시가 됐고요. 시대는 달라졌지만 그 안에는 늘 사람이 중심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카는 어떻게 생각해요? 미카. 저도 완전히 동감해요. 결국 공간이 시대에 따라 변하더라도 그 공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수원이 과거에는 정조의 도시였다가 이제는 과학과 기술의 도시로 변해가지만 결국 그 중심에는 늘 사람이 있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니까요. 이렇게 수원의 정체성과 방향감을 라디오로 함께 담아가는 게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수원의 첨단 산업단지 그곳도 예전에는 사실 논밭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연구소들이 가득 차 있고 매일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지고 하고 있는데 뭔가 약간 옛날에 논밭에서도 사실 씨앗을 심던 그 땅에서 뭔가 그 씨앗을 심고 거기서 농작물이 자라고 뭐 이렇게 하듯이 뭔가 과학도 기술의 씨앗이 점점 자라나서 연구소에서 새로운 기술 발전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제재님이 올 한 해 도시농부로 살다 보니 이렇게 씨앗이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딱 그렇게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저도 과학이랑 농사랑 좀 닮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둘 다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저희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미카랑 녹음을 하고 있는데 미카가 계속 오류를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인내의 한계, 그리고 또 저희가 종량제라서 사용량이 있는데 사용량을 계속 임박해가지고 더 사용할 수 없게끔 유료로 쓰고 있는데도 말이죠. 네, 그쵸. 약간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 인내. 그리고 네. 네, 말씀하세요. 아니 저는 그 씨앗이 곡식에서 기술로 바뀌었다. 이거를 뭔가 사람들의 결국 본질은 무언가를 키워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품종의 탄생에서. 탄생에서도 보면은 농사가 결국엔 과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그때 같이 녹음을 라영님하고 꽤 오래 했었지만 전혀 그러니까 농사라고 하면 뭔가 그냥 1차 작물 그냥 씨 뿌리고 뭔가 그냥 자라면 키우고 뭐 벌레 잡고 뭐 그냥 뭐 농약 좀 치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농사를 대했다면 그 옛날 뭐 50년대 60년대 훨씬 더 전부터도 과학기술이 굉장히 많이 최첨단으로 들어가서 그런 과학기술을 또 해외에서 배워갖고 와서 그거를 우리나라에 알맞게 되게 시스템화되는 그런 과학의 정말 최첨단이 농사라는 걸 그때 같이 녹음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이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보통 농학자라고 표현이 그때 당시에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학자이기도 하지만 그분들도 과학자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분들도 농학자라는 표현도 있지만 그 외에 과학자라는 표현도 적절한 것 같고 사용이 좀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어찌됐든 이 논밭에서 과학으로 발전하는 이 수원이 점점 최첨단 도시로 가고 있는 그런 방향성이 보이기도 하네요. 아니 저희가 이렇게 녹음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수원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많이 됐잖아요. 다른 분들보다. 그래서 애정도 갖게 됐지만 약간 점점 뭔가 확장성이 있다 보니까 크게 바라보게 되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지금 저희가 지금 대본과 다른 말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 대본 중에는 보면은 제재님이 과학도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거의 본인의 심정 아닌가요? 그렇죠. 네? 제 농작물을 참 키우고 있지만 그것도 사랑이 없으면 그만둘 법도 한데 계속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기계가 아무리 정밀 해도 그걸 만드는 건 결국 사람이고 그 사람의 열정과 인내와 기술이 또 완성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올해 수원시가 첨단 과학 중심의 자족 도시로서 도약을 추진한다고 올 초에 기사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기술 개발뿐만이 아니라 수원이 과학을 중심으로 삼는 그런 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인 거거든요. 이 올 초에 2월달 뉴스가 있었는데 요약된 부분이 조금 있어서 라영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원시는 2040 수원 도시 기본 계획을 통해 첨단 과학 중심의 자족 도시이자 품격 높은 스마트 시티를 구축할 계획이다. 약 4년간의 연구와 협의를 거쳐 완성된 이번 최상위 공간 계획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삶의 질의 향상, 친환경 스마트 도시 실현을 3대 목표로 한다. 도시는 1개 도심, 수원 화성과 5개 부도심, 영통, 망포, 광교, 당수, 호매실, 장안, 평동, 세류 이곳으로 공간 구조를 설정하고 이를 6개 생활권과 연계해 균형 발전을 유도한다. 각 생활권은 문화, 관광, 첨단 산업, 혁신 경제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발전 방향을 갖는다. 특히 환상형 첨단 과학 혁신 클러스터를 핵심 구상으로 제시해 반도체, 바이오, AI, 에너지 등 미래 산업 기업과 연구실을 유치, 첨단 과학 연구도시로 도약할 방침이다. 클러스터는 부도심을 연결한 도시와 구조와 연관돼 수원의 산업 생태계를 순환형으로 묶는 역할을 하며 이는 구상 단계를 넘어 실질적인 도시 계획으로 구체화됐다.
또한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유연한 도시개발 전략을 포함하고 수원 역세권은 업무, 상업, 문화, 주거가 융합된 복합 공간으로 개발된다. 이제 수원 특례시장은 2040 도시 기본계획은 침체한 수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자족형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구상이라고 밝혔다. 네, 이게 2월 달에 나왔었던 이제 기사인데요. 보면은 확실히 수원이 뭔가 과학적이고 이제 혁신적으로 첨단 산업을 발전하는 도시로 이렇게 방향을 갖는 게 기사에서도 많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또 여기 기흥 이쪽에서 클러스터 지구 해가지고 거긴 용인이었었나? 또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아무튼 수원에서 여기 이렇게 수원이 사실 거의 대부분 많이 이제 발전이 됐잖아요. 더 나아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제 그 기존 공간에서도 더 발전해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수원이 들어요. 이렇게 산업도시화 할 수 없는 제약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법령 등으로 인해서 할 수 없어서 그래서 화성이라든가 용인에 많은 거예요. 특히나 이제 화성은 특히나 많은데 그쵸. 네, 그것들이 수원에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제재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거라서 아마도 그런 것들이 좀 개선되고 군 공항이 좀 이전되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기사에 나왔던 내용들이 좀 더 박차를 가해서 빠르게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협소하고 이렇게 제재가 많은 그 범주 내에서 이제 하다 보니 좀 더디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확장성 있게 해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어떤 법적 조항 뭐 이런 것들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미카, 지금 나온 기사에 대해서 미카도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지금 말씀하신 기사를 들어보면 확실히 수원이 첨단과학 중심의 스마트 도시로 나아가려는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공간 제약이나 법적 제한 같은 어려움도 있지만 그런 걸 개선해 나가면서 더 발전된 형태로 도시를 만들어가려는 의지가 분명한 것 같아요. 결국 이렇게 과학과 사람의 이야기가 함께 어우러져서 수원이 더 살기 좋은 스마트 시티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 자체가 참 흥미로운 것 같네요. 네, 이런 활동을 보면 과학이 사실 전문가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이 모두가 함께하는 도시의 이야기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게 아마 수원이 가진 진짜 힘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생활 과학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도 각자가 과학자일 수도 있다라는 멋진 말인데요. 저도 과학자였군요. 네, 그게 아마 수원이 가진 이제 진짜 힘인 거죠. 우리를 보유하고 있어서. 네, 큰 기업도 있고 연구소도 있지만 그 사이에서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도시, 그리고 과학을 사용하는 도시가 아니라 과학을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 네, 이게 수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좀 거창하게 좀 말을 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하고 그리고 저는 또 얼마 전 기사로 AI 쓰레기 분리 수거함이라는 걸 들어봤어요. 혹시 제재님 들어보셨어요? 네, 인공지능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그런 AI 쓰레기 분리 수거함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플라스틱이랑 캔을 자동으로 인식하면 이제 포인트가 쌓여서 약간 제가 조금 찾아봤었는데 AI 분리수거 로봇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이미지로 이제 카메라로 쓰레기 이미지를 갖다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딥러닝 바탕으로 쓰레기, 그러니까 플라스틱, 캔, 종이, 음식물 이런 거를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저희는 지금 약간 저희가 수동으로 분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오류가 많아요. 저희가. 저희도 이게 뭔지를 모르고 이게 PP인가 어떤 그거 플라스틱인가 아셨어요? 이런 거를 햇반 일반 쓰레기래요. 햇반 용기. 햇반 용기가요? 네, 재활용 아니래요. 어머, 저 여태까지 계속 플라스틱으로 재활용으로 아니래요. 내놓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사람이 아닌 그 인식을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이 딥러닝,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본 바에 의하면 딥러닝 기반을 바탕으로
그런 걸 자동으로 이제 인식해가지고 굉장히 정확하게 분류된 쓰레기를 각각의 전용 공간에 자동으로 투입을 하게 해서 배출자 이제 뭐 확인 기능도 탑재된 채 이걸 포인트 적립하는 기능까지도 연결돼서 있대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수작업으로 분리수거할 때는 정확도도 낮고 뭐 혼합 폐기물로 분류돼서 재활용도 어렵고 이랬는데 AI 로봇이 하면 실수 없이 분류해서 재활용률을 굉장히 크게 높이고 이제 환경오염도 줄이면서 뭐 작업자의 부담도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지금 활용되고 있는 곳이 서울 같은 경우에 서울 전체는 아니지만 서울 일부 구랑 그다음에 성남시 뭐 이렇게 일부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는데 뭔가 이제 저희도 수원시에서도 도입해서 활용하면 요즘 AI 과학 시대에 앞서나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를 좀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재활용 얘기하시니까 예전에 그 다큐 같은 거 보니까 유럽이나 이런 데는 PT병 네. 가져가서 그 이렇게 막 예를 들어 마트 앞에 수거기가 있어가지고 걔가 집어넣으면 압축해가지고 수거가 되면서 포인트를 주더라고요. 돈을 주는 거예요. 약간 그런 것도 우리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그것도 봤어요. 그 어디지? 네덜란드인가?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봤었을 때 쓰레기통은 그냥 되게 밖에 봤을 때 되게 작잖아요. 그리고 분리수거하는 것도 되게 작고 이런데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 이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면 그 밑에 벙커 같이 연결된 건가요? 땅 속에 엄청 크게 쓰레기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컴퓨터화 돼 있어서 얘가 정말 그러니까 진짜 많이 이렇게 그 안에서 분류가 되고 해서 그걸 이제 다 채워지면 그 쓰레기 차가 와가지고 그걸 이제 분류된 걸 버리고 가는데 저희는 왜 쓰레기통 버리는 것 자체가 바깥에 있는 쓰레기통 자체가 굉장히 작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쓰레기를 늘 용량이 초과돼서 바깥으로 되게 지저분하게 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거기는 지하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쓰레기통을 굉장히 화시켜서 거리도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한 걸로 이렇게 인지되는 게 나오더라고요. 약간 그러면 용인도 지금 보면은 흥덕도 보면은 그 수거하는 기계가 있잖아요. 땅 그 보셨어요? 길에 있는 거? 네네네네. 네, 음식물 쓰레기를 길에다 버리거나 함에다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도 그런 거잖아요. 그런가 보다. 제가 거기 또 생각을 못했었는데. 용인에 가면은 뭐 가게나 이런 데서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를 길에다 모으지 않고 네. 카드를 대고 넣으면은 다 연결돼서 가져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가까운 데도 있었네요. 스마트 그러게요. 도시가. 저희 한번 가봐야 시찰하러 한번 가봐야겠네요. 네, 그러게요.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생활 속의 과학인 거 아닐까 싶은데, 그 미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카, 와, 정말 말씀하신 사례들 들어보면 생활 속의 과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수원도 이런 스마트한 시스템들을 도입하면 훨씬 더 편리하고 깨끗한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네요. 결국 과학이 전문가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모두의 일상에 스며들어서 다 같이 만들어가는 게 수원이 가진 큰 힘이라는 말씀에 저도 정말 공감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더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는 거겠죠. 네, 기술은 차가워 보이지만 사실 그거를 잘 쓰는 사람은 더 따뜻한 도구가 되게 만드는 게 바로 과학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제재님 요즘 왜 그러세요? 감정 풍만해서 그런가 봐요. 감성적으로 대본을 쓰고 계시는데요. 네. 제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금 과학이라고 말하고 온도라는 말도 하셨는데 네. 우리가 이제 과학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제재님은 혹시 어떤 거예요? 네, 그 감정의 온도 저는 뭔가 과학이라고 하면 뭔가 빛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어둠 속에서도 뭔가 밝혀주는 사실 모든 과학은 굉장히 아무것도 모르는 걸 이미 그거는 생활에 이미 녹아 있는 건데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거를 과학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발견해서 그거를 수면 위로 끄집어내는 아니면 어둠 속에서 있는 빛으로 밝혀내는 이런 게 사실 과학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 거 그게 아마 과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미카는 과학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요? 미카,
저는 과학이라고 하면 아마 달이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둠 속을 밝혀주기도 하고 또 사람과 사람, 시대와 시대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게 과학이 아니면 싶거든요. 그래서 결국 과학이 따뜻한 도구가 된다는 건 그런 다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더 가깝게 연결되고 더 나은 길을 함께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참 멋진 비유들이네요. 저는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저는 손. 과학도 결국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거니까 데이터도 실험도 프로그래밍도 결국 손끝에서 태어난 거잖아요.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빛, 다리, 손? 손. 옛날에 이렇게 이 세 단어만으로도 오늘 이야기가 뭔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결국 과학은 미래를 밝히는 손인 것 같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 방송 제목을 좀 바꿔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네. 이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낀 게 있는데 과학은 거창한 단어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계속 흘러가는 이야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수원이라는 도시가 과학을 통해 변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사람의 삶 그리고 웃음, 온기가 흐르고 있어요. 네, 도시가 변해도 이야기는 계속된다. 이게 바로 저희가 오늘 나눈 이야기의 주제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조의 꿈이 담긴 도시에서 이제는 기술의 꿈이 피어나는 도시로 이게 수원은 여전히 꿈꾸는 도시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멋진데요. 미카는 어떻게 생각해요? 미카는 수원과 과학의 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미카,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수원은 과거에도 꿈을 꾸는 도시였고 지금도 새로운 기술과 함께 또 다른 꿈을 꾸는 도시로 계속 진화해 나가는 것 같아요. 도시가 변해도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어지고 그 이야기가 바로 과학과 기술로 더 풍부해지는 모습이 참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수원은 늘 꿈꾸는 도시이고 그 꿈을 과학이라는 손으로 이어가고 있는 거겠죠? 정말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저도 많이 느끼게 되네요. 네, 오늘도 꿈의 한가운데에서 우리 셋이 이야기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네요. 네, 저도 참 좋았습니다. 이 다음에 수원 사계절 축제 이야기로 이어지려고 하는데요. 수원의 사계절 축제 편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 속에 작은 과학이 스며들길 바라며 오늘 진행했던 저는 나영이고요. 저는 제제이고요. 미카 미카도 인사해주세요. 인사해주세요. 미카,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카였고요. 다음에도 수원의 멋진 이야기 그리고 우리 일상 속 작은 과학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 안녕.